전 세계 톱10 전차 3위 안에는 들어가고 K2EX라는 형상도 지금 네. 네트워킹을 시킨 거죠. 저기 치킨 다리 손이 안 닿으면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면 제가 치킨 다리를 집어서 이렇게 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먹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거 불리한데 이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UFN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F1 K.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양욱 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무기 K2 흑표전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전차 한 대 없이 전쟁을 치러서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육탄 돌격으로 적 전차 공격을 막아냈던 나라가 네. 어느새 전차 덕후 국가가 돼서 자 이제 전차 수출국이 됐다라는 네. 거죠. 이렇게 전차를 자기 국내 고유 기술로 개발해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요 정도밖에 이런 그런 이제 선진국들. 보통 얘기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했지만 이건 3손가락 정도에도 다 끝날 정도고 전차를 받은 폴란드에서 대통령이 와서 기념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빨리 보내줄 줄은 생각을 못해서 그 상징이 어떻게 보면 그 K2 전차 바로 그 얘기라서 할 얘기들이 사실 해보고 또 해봐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전차가 K1인데 이게 100% 국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그거를 이제 좀 사이즈를 좀 약간 프로포션을 줄여서 한국형으로 만든 게 K1이었고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미국 쪽에서 별명이 베이비 에이브람스라고 불렀고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저기 K1 전차를 보면 저게 에이브람스인지 K1인지 몰라서 도망간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적이 꽂으면 미군이 왔다 그러고 이제 항복하고. 네. 그러니까 K2 전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이제 주력 전차, 앞서 얘기했던 전차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그니처 같은 전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르클레르, 미국의 에이브럼스, 네. 그리고 뭐 독일의 레오파드 같은 전차들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톱10 전차.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흑표가 한 3위 안에는 들어가고 이제 원래는 4세대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분류는 이제 3.5세대 정도로 이제 바뀌어져 있지만 3.5세대 중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일단은 뭐 K2는 역시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 55경쟁에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단 흉악하죠. 말이죠. 독일 라인메탈 주포를 무슨 뭐 라이센스에 생산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현대 위아에서 생산을 한 CN08 활강포입니다. 역시 박사님이라 발음이 굉장히 남다른데 맞습니다. CN08 활강포고 웃긴 게 흑표전차의 장점을 얘기할 때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했다 라인메탈 거를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이 아니다. 현대 위아에서 우리나라 국산으로 개발한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니들이 벌써?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탄의 경우 이제 2km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60도 경사각을 갖춘 800mm 두께의 아병 강판. 800mm면 80cm 맞나요? 이 정도 되는 거로 관통을 시켜버린다. 야, 진짜 무시무시한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주변 국가들의 전차들, 뭐 일본의 10식 전차나 중국의 990 그리고 러시아의 T90이 역시 이제 방어력이나 공격력에 대해서는 정보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다른 곳의 방어력은 우리 거보다는 좀 약하다. 내지는 공격력은 우리 거보다는 약하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좀 늦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뭐 최신 기술을 더 넣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중요한 게 보면 일단 이제 피하 식별 장치 당연히 있고요. 이게 또 이게 보면 우리가 K1까지만 해도 4명이 탔잖아요. 그렇죠. K2에는 3명이 탑니다. 한 명 어디 갔습니까? 장전수가 빠졌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장전수가 빠지고 그래서 인원은 줄어들고 대신에 또 자동화가 되니까 또 연사가 또 더 빨라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기동관 사격 시에도 안정적으로 장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포구 동적 감지기라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흔들려도 사통 장치가 이렇게 우리 마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액션 영화 찍을 때 스테디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하면서 초점 잡히고 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돼서 이동 시에 사격이 가능하고 우리 왜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자랑하는 게 네네. 전차가 점프를 막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뭐 쏘는 빵 거, 쏘고 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약간 이런 느낌 들고 K2 전차의 방어력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국가에서 기밀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충 800에서 850mm 정도의 정면 방어력, 그러니까 전차 위쪽의 포탑의 정면의 방어력이 그 정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K2 흑표의 그 주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이 대충 뚫을 수 있는 정도면 정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전차가 얼만큼의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냐. K2 전차의 경우는 방어력이 가장 준수하다고 알려진 에이브람스 전차에 비해서 한 뭐 95, 6, 7% 정도 러시아군 T-70이라든가 T-80 네네. 그다음에 일본 십식 전차보다는 방어력 훨씬 좋고요. 레오파르트 뭐 A8 뭐 7, A8 네네. 뭐 르클레르 시리즈 3 이제 이게 최신형들이에요. 그다음에 메르카 마크 4. 그다음에 뭐 재원상으로는 그 중국의 99식이라든가 T90보다는 살짝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게 능력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차들이 최근에 거기는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한정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형으로 치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도 방어력 관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K2가 방어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그 LWR 그러니까 레이저 경고 시스템, 그다음에 APS 능동 방어 체계. 요거를 대표적으로 갖고 있어요. 일단 이제 능동 방어 체계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적이 날아온 쏘는 대전차 미사일을 내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게 나를 맞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주 기본적인 연막 차장. 안 보이게. 그렇죠. 이 연막 차장이 근데 그냥 연막만 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무슨 IR 교란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요. 연막 차장.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을 해서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일단 소프트 킬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적극적 하드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 같은 것들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여기서 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것도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기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K2 전차 같은 경우는 1500마력. 1500마력의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이 파워팩이 탑재돼 있고 일반 도로에서는 한 70km 정도, 험지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한 50km 정도로 주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자동차면은 별로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50톤, 60톤짜리 전차가 이 정도로 달리면 진짜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수 장치. 그래서 이제 쿠션이 이제 저는 그냥 쿠션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달릴 수 있으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적의 사격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동으로서의 기본적인 장치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승차감이라는 게 전투 차량의 승차감,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 일단은 저거 가면 그만이지. 안 그런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요. 험지를 계속 달리는데 계속 흔들리고 막 이거 하는 상태가 한두 시간씩 지속된다 그러면 일단 탄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전차가 제일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궤도 이탈. 영화 보면 맨날 뭐 터지면 맨날 궤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궤도 이탈이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이어처럼 끼울 수가 없잖아요. 끼우기는 끼워야죠. 사람이 내려서 이제 붙잡고 해가지고 이걸 막 망치를 두고 탕탕 두들기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전쟁 중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궤도 이탈 나면은 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차는. 그래서 궤도 장력을 제어하는 이렇게 느슨느슨해가지고 해서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탄탄함을 유지해주는 이제 그런 장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또 언제나 이 또 강이 많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도하를 해야 되는데 뭐 도섭 도하. 근데 이게 뭐 물 위에 떠서 갈 수 있는 무게는 아니잖아요. 양심이 없죠. 이 전차가 성능이 좋은데 물에도 떠갈 수 있어. 이러면 진짜 양심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불가능해서 이제 잠수 도하를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도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통이 쫙 올라옵니다. 봤어요. 그래서 이게 4.1m까지 4.1m요? 도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수심이 4m가 넘는 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만한 게 저기는 수심이 깊어서 전차가 못 와. 그리고 이제 갑자기 물속에서 튀어나오면 이게 전차인지 귀신이 물귀신인지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그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지고 있잖아요. 심장이 국산화됐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파워팩. 네네. 파워팩이라는 게 엔진하고 변속기를 이제 이 트랜스미션, 엔진 트랜스미션을 네네. 같이 결합해 놓은 요 통째를 파워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동안 국산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1500마력짜리 엔진이 좀 불안하다 해서 엔진 독일제 쓰고 그다음에 이 안에 트랜스미션도 독일제를 쓰고 이제 이랬다가 수출할 때마다 독일 정부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아, 독일이 만약에 우리 레오파드 걔네들한테 우리가 팔아야 돼. 니네 팔지 마. 이러면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는 전쟁에 위험이 있는 국가고 그래서 우리가 못 팔아. 약간 그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못 팔 수가 있는데 전부 국산화했다. 그런 거 없어. 이제 너희들한테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네네. 안 물어봐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출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제한 같은 게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우리 당장 뭐 폴란드에 2022년에 최종적으로는 980여 대까지 네. 팔겠다 해서 거의 뭐 1000대를 판다. 네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180대가 지금 폴란드에 네. 납품되고 있고요. 180대를 납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네. 3년이에요. 3년이요? 이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게 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내 최강의 전차 강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손잡으면 그 지역의 전차 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폴란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진짜 바로 옆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구소련제 전차 그거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줘버립니다. 너희 싸워라.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토국한테 얘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좀 새 전차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도 좀 해줘. 뭐 예를 들어서 독일한테 이런 거죠. 야, 좀 빨리 레오파드 100대 만들어줘. 180대 줘. 그래서 이거 10년? 10년? 야, 10년? 이거 더 많으면 한 15년 걸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폴란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자, 그럼 이제 미국한테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한테 가서 우리 사기로 했는데 조금 더 삽시다. 납기 땡겨줄 수 없어요? 우리도 안 돼. 야, 우리도 꽉 찼어.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시간 내에 사고 싶은 갈 나라는 딱 한 군데다. 한국. 네. 그래서 사실 폴란드가 찾아온 측면이 있어요. 이게. 먼저. 예. 루마니아도 이제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실제 전차를 들고 가서 실제 사격을 했었습니다. 네네. 영상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K2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오만, 뭐 인도, 체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UAE나 뭐 사우디 같은 국가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이미 시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수출형에 대한 기대가 크죠. 이번에 카타르에서도 연합훈련을 하면서 전차가 갔던 적이 있었고 이 시점에서 이게 오만이 이제 우리 물건 산다고 이렇게 좀 오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이게 또 수출형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기존의 K2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K2PL 같은 경우는 폴란드 수출형 K2PL. 여태 우리가 알고 있는 K2는 55톤인데 K2PL은 60톤급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장갑에 더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측면 고정식 반흡 장갑에 전면 모르시 장갑을 탑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방어력 당연히 올라갔고요. 게다가 RCWS 그러니까 그 원격 제어로 사격 통제하는 무인 총탑이죠. 기관총. 그거 이제 그거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 확대를 위한 K2 EX라는 형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디지털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원격 무장, 전장 상황시 이거를 전부 다 그야말로 최신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네트워킹화를 시킨 거죠. 원래 3.5세대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이 네트워크 교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보통 내가 이 전차가 딱 목표를 봐서 거기로 쏴서 맞추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 표적 재원이 내가 들어왔어. 근데 내가 못 쏴. 그럼 이 재원을 곧바로 옆판에서 넘겨주면 얘가 조준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쏘면은 맞는 거예요. 그럼 양 박사님이 뭔가를 저기 치킨 다리 이렇게 딱 봤는데 손이 안 닿으면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면 제가 치킨 다리를 집어서 이렇게 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거 불리한데 이거. 이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수출형에 각종 원하는 대로 옵션을 다 넣어줄 수 있다. 이게 또 우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 APS를 조금 더 성능을 좀 올리면은 우리 드론 공격들에 대해서도 유효한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동을 타깃으로 한 K2ME 전차도 있는데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사막지대에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고무 트랙. 예, 그쵸. 그러니까 호주에 수출했던 레드백에 예, 이제 그쵸. 도입했던 예. 그리고 냉각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그 전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제 개량된 열기구.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열을 찾아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타겟이 안 되게 이제 은폐하는 장치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 그 루마니아에서 열린 그 2024 BSDA 네. 전시회를 다녀왔었습니다. 네, 네. 이제 보면은 뭐 K2 전차 자체를 일단 끌고 갔고요. 거기까지 끌고. 네, 그거 직접 가져갔습니다. 네, 네. 가져가서 실제 이제 실사격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네. 이번에 그 폴란드였나요? 예. 폴란드에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서 했던 그 훈련 드래곤 24 훈련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거 보고 야 이거 한국 전차 완전 다른데? 네. 야 이거 뭐야? 뭐 레오파드 2? 에이브람스? 안 부러운데? 자, 이런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상이 높게 나왔던 게 노르웨이 시험 평가 때. 네네. 그래서 레오파드랑 같이 경합했었죠. 레오파드 같이 경합하고 네. 이때 사실은 원래 K2는 들러리로 불렸어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사실 그게 좀 짜여진 판이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더 이상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스 이런 거를. 네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근데 이 나라 중에서 가장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야. 노르웨이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수입한 나라가. 엄청나게 큰 고객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는 이미 독일로 결정이 됐는데 막상 굴려보니까 성능이 좋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험 평가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명중률 90%. 야 이거 납기도 우리 원하는 때 들어오고 이거 좋네. 네. 야 이거 사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군에서 야 우리 한국제 살게요 하니까 야 딱 어디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진정해. 이거 네. 아니야. 우리 이거는 네. 정치적 고려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K2 전차 얘기 나오면 예. 그럼 K3는 없냐? 그렇죠. 네, K3 예. 없냐 얘기 나오고 있어서 뭐 모형도 예. 지난번에 전시에서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예.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20년 정도 뒤에 주력이 될 전차가 되는 거예요. 2040년대쯤에. 그렇죠. 네. 2030년대 후반, 2040년대. 당연히 이제 뭐 스텔스 기능, 뭐 스텔스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 보이고 이런 네.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적의 감시 장비, 그러니까 열상 감시 장비든 아니면 뭐 기타 영상 감시 장비든 이거에 상대적으로 덜 보이게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 지금 포탄 무인화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무인 전차들이 또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들을 같이 다 통제가 돼서 싸우는 소위 우리가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멈티, 네. 맨드 어먼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멈티 능력 같은 것들도 지금 어떻게 지금 기존의 이 K3 전차와 결합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능동형 서스펜션 장치를 장착을 한다거나 뭐 고무궤도 단다거나 이런 것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주포를 좀 사이즈를 키우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120에서 더요? 네, 130mm 활강포를 장착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드론이 워낙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예 드론을 기본 탑재 장비로 이제 정찰용 드론을 등에 싣고 있다가 얘가 이제 우리가 필요해 그럼 지가 알아서 떠서 막 가서 목표점 정찰하고 정보 전달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개념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차 하나 늘린다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적 전차냐? 언제 전차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차라는 무기 체계를 지금까지도 많이 만들고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 전장은 역시 최후에 정리되는 건 지상전이고요. 맞습니다. 자,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못 싸운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래전환 무슨 버튼으로 누르고 뭐 다 가지고 해서 다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전차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타고 직접 가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타지 않은 다양한 크기의 전차가 사람이 탄 전차를 지켜주기도 하고 혹은 아예 전차가 전혀 없이 무인 시스템들이 가서 싸우는 그런 미래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거나 그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다음 미래 스텝을. 전차도 만들 수 있다. 역시 정말
이제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너무 쉽게 풀어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폰 K! 드디어 KFN-TV가 885만 가입자를 등에 업고 당당히 IPTV KT 101번 채널의 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물론 이전 채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01번 채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